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풀스택에서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손성호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이제 과세 방침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의미로, 소위 말해서 이제 평소에 세금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산이든 투자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저의 소개는, 저는 이제 풀스택의 한국사업 총괄 이사로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연구원으로서 일을 조금 하다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약 한 5년 전쯤에 뛰어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제 사업적인 이야기보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실제 개인으로서 암호화폐 산업에 제가 5년 동안 접근을 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나 이런 관점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개인으로서 이 암호화폐 산업에 접근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인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투자 자산으로서 암호화폐, 부동산, 주식, 채권 등등등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당신이 재테크 또는 투자를 한다면 꼭 자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꼭 포함시키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사업적으로 주변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꼭 해당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적용해서 진행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드리고는 합니다. 네, 여기 준비한 목차는 총 6개 정도고요. 이 목차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전문가분들을 위한 세미나보다는 저보다 더 전문 지식이 깊으실 테니 좀 잘 모르시는 일반인, 이게 비트코인이 뭐지? 암호화폐라는 게 뭔가 분산 원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조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 비트코인을 접한 것은 2017년도 초반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신사동에 있는 고시텔이에요. 신사동에 있는 고시텔, 제 지인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 신사동 고시텔이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싸서 이야기됐던 것이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 월세도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프랑스인이 한 명 오더니 자기가 이제 한 달 정도 투숙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투숙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제 지인은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보증금 40만 원 내시고 월세는 얼마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프랑스인이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지금 계좌를 열 수도 없고 이 트랜스퍼 해외 송금도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가 비트코인으로 좀 대신 지불을 할 수 없나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 지인이 이제 비트코인이란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죠. 이게 프랑스 사람이 와서 뭔가 돈 같은 거를 준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준다고 하네. 이게 뭐지? 이게 돈이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동이 되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내에서만 움직이는 돈이 아니네 라는 걸로 먼저 접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가까운 지인이라 처음 듣게 되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투자와 공부를 계속 하던 도중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 항상 비트코인 관련된 광풍이 불 때였어요. 지금과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지금이 더 비싸지만, 그때는 국민적 관심사, 대중적 관심사가 엄청 뛰어났을 때거든요. 그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남는 일화가, 회사에서 이제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진짜 하나같이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얼마고 내일은 얼마지, 이런 것들만 보고 있고, 구내 식당의 한 켠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뉴스를 알리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든가, 무슨 사기가 있었다든가, ICO를 전면 중단해야 된다든가, 가격이 폭락했다든가, 이런 부정적 기사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매우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러한 가격에만 관심이 있었죠. 오늘은 얼마고 내일은 얼마야? 우리가 이걸 사면 가격이 올라? 라는 개인적인 관심은 이쪽에 모두 다 쏠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이 오늘 얼마지? 7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50% 떨어졌나? 반토막이 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 사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보통 없는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왜 이게 가치가 있냐, 블록체인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탈중앙화, 위변조 불가.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탈중앙화를 그리면서 트래디셔널 파이낸셜 시스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지금 은행과 같은 시스템이 디센트럴라이즈 될 수 있으며 위변조 불가하니까 이게 함부로 누군가 바꿀 수 없어 진위성이 확인이 돼 라고 그려놓으니 마치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중앙화된 시스템들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위변조도 하고 뭔가 사기도 치고 사건 사고도 일으키는 존재처럼 인식이 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중앙화된 시스템만큼 우리를 명확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체계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는 만큼 이거는 탈중앙화와 위변조 불가라는 가치는 사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거고요. 탈중앙화를 하다 보니 기능 개선이 굉장히 느려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거의 10년째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EIP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개선 업데이트가 느린 것이고요. 위변조 불가하다는 가치는 사실 변조라고 단어를 쓰니 이상하게 보일 뿐 우리가 거래를 잘못했을 때 뭔가 예를 들어 쉽게 뭐 보이스피싱을 달해서 거래 중지를 요청한다거나 이 계좌를 막아주세요라는 요청을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이 하나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 그러니 역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래나 오류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중앙화된 시스템과 탈중앙화된 시스템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지 사실 어느 한쪽이 명확히 더 좋다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게다가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기능 개선 업데이트가 느린 뿐만 아니라 컨센서스가 맞지 않으면 서로 포크가 일어나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탄생하기도 하는 등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은행 앱을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앱이 2개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엄청난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이 2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얻는 가치가 뭐냐? 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 3개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가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접했을 때처럼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조금만 딥다이브를 해보시면 이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뭐 동남아, 유럽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나실 수 있음을 아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2번째로 트러스트 리스트 트러스트. 여기서 말하는 익명성인데요. 이거는 흔히 이제 좀 몇몇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프로토콜 경제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대방과의 신뢰가 전혀 필요 없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드를 베이스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 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 나한테 나중에 내가 얼마 빌려줄 테니 얼마 너 갚기로 해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담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블록체인 세상은 모든 적용된 프로세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에 대한 신뢰 담보가 전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까 2개와 같이 결합된 게 마지막으로 경제성인데요. 보통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인센티브 보상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합됨으로써 사실 이 암호화폐 가치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을 포함해서 뭐 채굴 시스템을 가진 것들은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을 부여하고 또 최근에 뭐 게임 같은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데는 이제 플레이 투 언 이제 게임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는 구조 생태계에 참여하는 이런 3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암호화폐의 이제 폭발적인 가치를 불러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암호화폐를 들어서 기술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 기술 3가지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쓰는 사람들이 좋게만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비트코인이 많이 활용되를 보면은 불법적 거래. 우리가 서페이스 웹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웹들이 있지만 딥웹이나 다크웹, 특히 다크웹 쪽은 일리걸 불법적인 거래도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실 쓰는 일반적인 웹사이트들은 전체 웹의 약 20-30%에 불과하고 소위 말하는 저기 다크웹, 누가 특정 아는 경로만 통해 들어가는 다크웹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많이 보는데 그쪽에 결제 대금 1위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냥 쉽게. 왜냐하면 전 세계 사용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게 익명성을 담보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금 세탁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런 디파이나 이런 체인을 아주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쉽게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이론은 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암호화폐 업계들이 굉장히 정부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방침과 반대로 가는 경향성이 매우 짙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금지도 많이 하고 못 쓰게도 많이 해보고 이런 규제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는 막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어요. 여기는 이제 그 컴퍼니 마켓 캡이라고 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대한 순위입니다. 원래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는 섹터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 1위가 부동 1위가 골드인데 이런 원자재뿐만 시작하여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8위에 랭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시장은 매우 커져버린 상황이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약 한 12, 11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혁신인가 버블인가라는 질문에서 두 개 다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혁신적이니 버블이 생기는 것이고 버블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혁신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차트에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돼서 많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화폐로서 기능하기에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결제를 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자산으로 보기에는 PER, PBR 등의 전통적인 가치 평가 기준으로서 평가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투자자 보호 또한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은 부정적이다. 비트코인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요거를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암호화폐 쪽에서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이제 자산 자체를 비트코인이 몇 개 있냐라는 기준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 기준 자체가 사실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자산 간의 서로 간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제 관점에서 보면 결제하기에는 속도가 느리지만 단일 방식으로 글로벌 결제가 가능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산 가치는 레퍼런스 평가가 아닌 수요 공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지갑은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보호가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들이 트레이드오프 관점에서 움직이긴 하는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 단 하나의 상품,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무엇이든 하나의 상품이 화폐, 결제, 자산, 안전 등등 모든 섹터를 넘나들면서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 암호화폐 자산이 유일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개인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현재의 트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블록체인 업계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적 시도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뭐 특정한 뭐 파이낸스라든가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계속 다른 산업과 결합이 되는 관점에서 그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파이낸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흔히 얘기하는 디파이의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대표 주자는 이제 유니스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니스왑은 이제 디파이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LP 유동성 공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음으로써 덱스에 대한 이제 그 유동성을 이제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또 NFT 옆에서 이제 또 다른 NFT 컨퍼런스도 하던데 여기 보이는 그림은 비플 작가의 이제 5,000일 동안이라는 작품으로 185억 원에 팔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복제해서 쓸 수 있는데 누가 진정한 소유권자냐라는 개념으로 발행한 NFT가 700억 원 이상. 지금 현재는 아마 다른 것들도 크립토 펑크라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NFT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플레이트 원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엑시 인피니티라고 해서 필리핀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제 게임 앱인데요. 한 달 플레이 수입이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뭐 한국 사람 입장으로 좀 작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필리핀의 이제 일반적인 월급이 3, 40만 원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함으로써 이제 한 달 월급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돈이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일종의 산업으로서 종사할 수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듯 현재 이제 금융, 디지털 아트, 뭐 가상 그 부동산 또는 이제 게임과 다양하게 결합을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조금 싹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파트에서 유념히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요건 이제 저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런 블록체인 산업들을 보면 디파이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이더리움 그냥 탈중하게 돼 지갑으로 다 접근해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국가의 바운더리를 다 벗어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국가 입장으로서는 먼저 리스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이 산업 자체를 핸들링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특성 자체를 살펴보면 국가와 제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성을 띠게 되고요. 국가와 제도는 그것을 자꾸 끌어안아야 되는 이제 현상을 타게 되는데요. 그 브릿지가 사실 현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지금 그 브릿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가와 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저희 자연인과 법인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먼저 사람 또는 법인이 파악이 돼야 국가에 소속되는 것 누군가가 파악이 되어야 서비스를 쓸 수 있고 또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블록체인을 실제 쓰는 사람들조차 특정 업체, 법인의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가 아르고스라는 서비스가 그 브릿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작을 신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사용이다 보니 전 세계 사람의 신원이 더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 관점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신원 확인 방식은 되게 단순하기는 굉장히 비싸요. 이제 은행 우리 이제 계좌 개설하려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점 가서 신분증 제출하고자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 공통 사양입니다.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점 개설해서 진행하면 이제 고객 한 명 온보딩 하는데 한 9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신분증 만나고 또 사람도 찾아가야 이런 불편함이 생기고요. 이게 너무 불편하다. 우리 디지털 비대면으로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 콜 통해서 많이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싱가포르 쪽에서 많이 지금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타임 부킹 또는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고객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약 한 월 한 6천 원 정도로 건당 들어가면서 고객 온보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웹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 방식으로 글로벌 신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분증 자체는 저희가 여권 포함해서 이제 1,400개 정도로 오토로 이제 글로벌 커버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너 컨펌을 위해서 페이스 컴패리즌 또 이제 사용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브니스 등등 생체 인증 방식을 통하여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을 위한 신원 인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범국가성을 지니다 보니 사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탑이 완전히 다른 말이 되거든요. 한국 대상으로 사업하면 탑이 5천만 명이 되지만 글로벌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탑이 60억 명이 되기 때문에 그 포텐셜이 완전히 달라져 글로벌 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되시는데요. 그 관점에서 저희 서비스가 안전하게 신원 확인 서비스를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